여러분 혹시 문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영화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명작 이키루인데요. 이 영화가 우리 삶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30년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은 딱 6개월 뿐이라면 그 마지막 6개월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와타나베 씨가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 영화의 주인공 와타나베 씨를 만나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매일 출근해서 서류 도장 찍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살아있다고 말하기 힘든, 뭐랄까,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어요. 책상 위에는 항상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영화에선 그를 살아있는 미라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그 서류 더미를 그냥 옮기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기계처럼 도장만 쾅쾅 찍으면서 30년을 보낸 겁니다.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내레이션이 정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딱 한마디로 그를 정의하거든요.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와, 정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냥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존재하는 것과 진짜로 산다는 것,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장면 정말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관료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건데요. 동네 주민들이 공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시민과에 찾아와요. 그랬더니 토목과로 가라. 토목과에 갔더니 공원과로 가라. 공원과에서는 또 환경위생과, 방역과, 끝도 없이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네, 다시 처음 갔던 시민과입니다. 와, 진짜 답답하죠? 바로 이게 와타나베가 30년 동안 갇혀있던 세계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책임만 떠넘기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그의 텅 빈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춰버린 것 같던 그의 인생에 정말 거대한 충격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거죠. 바로 죽음이라는 마지막 기회 말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줘요. 그냥 뭐 위험이 좀 심하네요 하면서 얼버무리죠. 근데 이미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가 하는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증상이랑 똑같은 사람이 위암 말기라는 걸요. 그 순간 와타나베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의사의 그 어색한 침묵이 곧 사형 선고라는 걸 말이죠. 그에게 남은 시간, 딱 6개월. 이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죠. 유명한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죽음을 눈앞에 둬야 비로소 삶에 대해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딱 와타나베 얘기죠. 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위기가 그에게는 처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와타나베는 뭘 했을까요? 그가 처음 선택한 방법은 바로 쾌락에 빠져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위로가 됐을까요? 아들한테는 유산만 탐내는 것 같아 상처만 받고 결국 그는 평생 아끼고 모았던 돈을 전부 인출합니다. 그리고 밤거리로 나가죠. 생전 처음으로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도박에도 빠져봐요.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단숨에 보상받으려는 사람처럼 정말 필사적으로 쾌락을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가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나이트클럽 한가운데서 그가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인생은 짧으니 사랑하라 아가씨여. 이 노래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이렇게 쾌락 속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정말 우연한 만남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예전 직장 동료였던 아주 생기 넘치는 젊은 여성이었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와타나베가 그녀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냐고요. 근데 그녀의 대답이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그냥 이 토끼 인형을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 온 나라 아기들이랑 친구가 되는 기분이거든요. 와, 대단한 게 아니었죠. 그냥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그 작은 행동,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와타나베 머릿속에서 뭔가가 확 하고 터지는 겁니다. 아,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돈을 쓰고 쾌락을 소비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베푸는 데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마침 그녀와 헤어질 때 식당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져요. 이게 정말 상징적이죠. 바로 그 순간이 30년 동안 죽어있던 와타나베가 진짜 삶을 향해 다시 태어나는 그의 두 번째 생일이었던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그는 다짐하죠.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난 와타나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단 하나의 목표에 쏟아붓기로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의 말이죠.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요,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내죠. 가난한 동네 엄마들이 웅동이를 아이들 놀이터로 바꿔달라고 냈던,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낡은 청원서를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신이 30년간 일부였던 바로 그 뺑뺑이 관료주의와 싸워서 이걸 꼭 해내겠다고요. 이때부터 와타나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건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요 하고 미뤘겠죠. 하지만 이제는 직접 발로 뛰면서 모든 부서를 설득하고 안 된다고 하면 될 때까지 매달립니다. 심지어 그 땅을 뺏으려는 깡패들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요. 왜냐하면 이젠 두려울 게 없거든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한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와타나베는 결국 해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요, 무슨 거창한 기념비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작은 공원, 그리고 그곳에 가득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이 내리는 밤, 혼자 그 공원, 그네에 앉아서 예전에 부르던 그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짧으니.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가 않아요.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죠. 그렇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로소 완성하고 떠난 겁니다. 이걸 철학 용어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고 하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요. 와타나베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 덕분에 진짜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 운명 자체를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불태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재미있는 건 그의 장례식에 모인 동료들이에요. 다들 술 한잔하면서 우리도 와타나베 씨처럼 살자 막 다짐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날 출근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살아있는 미라로 돌아가요. 하지만 딱 한 명, 그의 진심을 알아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남겨진 거죠. 어쩌면 이게 와타나베가 남긴 진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작가 모리쇼스가 했던 말처럼 만약 매일 아침 내 어깨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그날이야? 만약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와타나베의 공원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작지만 의미 있는 흔적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